무더운 햇볕이 내리쬐던 여름날, 굿즈는 물이 다 떨어진 물통이란 걸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셔보려고 물통을 기울입니다. 9시간 동안 굿즈는 소녀의 아버지가 준 지도를 따라 걷고 있지만 생각보다 용의 동굴은 멀어서 아직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금만 더 가면 나무가 많고 선선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시원시원 숲이 있다고 지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군. 굿즈는 점점 움직이기 힘든 다리를 힘겹게 옮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시원시원 숲에 도착하였습니다. 숲의 입구를 지나자마자 시원한 얼음 공기가 굿즈의 머리카락을 빗겨갔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군. 우리 소녀가 싸준 간식을 좀 먹으면서 쉬어야겠어. 하지만 굿즈는 쉴 곳을 찾던 중 마땅히 앉아서 쉴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의자 하나가 저기 멀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의자를 가운데로 해서 뒤에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도착한 뒤 굿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를 찾아보았지만 이 두 갈래 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먹고 생각 좀 해보자. 굿즈는 소녀가 싸준 포도와 바나나를 먹으면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스승님도 포도를 참 좋아하시는데 마을에 지금쯤 도착하셨을라나? 굿즈는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나머지 간식들을 다 먹었습니다. 아마 마을에서 만나야 할 스승님이 있었나 봅니다. 배가 든든해지니 이제 다시 두 갈래 길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굿즈는 소녀가 준 해바라기를 보면서 혹시 모를 신의 계시가 있지 않을까 꽃잎을 번갈아 따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길, 오른쪽 길, 왼쪽 길, 오른쪽 길. 그리고 마지막 남은 꽃잎을 따면서 굿즈는 말하였습니다. 오른쪽 길. 근데 그때 마침 오른쪽 길에서 검은 얼룩 하나 있지 않은 백색의 말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채가 얼마나 눈부시던지 굿즈는 신기해하며 한동안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말은 굿준의 코앞까지 왔고 말은 굿준의 손에 들려있는 해바라기에 코를 박으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말은 소녀가 준 해바라기의 향기를 맡으러 온 모양입니다. 소녀의 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좋아, 이 말을 타고 말이 온 오른쪽 길로 가야겠어. 굿즈는 말을 쓰다듬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말은 싫지 않은 듯 흔쾌히 굿준을 등에 태웠습니다. 말 위로 올라간 굿준은 말의 목 부분에 있는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이름표에는 응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응요라... 응요가 뭐지? 응가요정의 줄임말인가? 어쨌든 굿준은 말을 타고 가면서 말과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응요야, 글쎄, 내가 만약에 용을 물리치고 가면 소녀에게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 꽃을 들고 갈까? 아님 남자답게 돌직구로 확 고백해버릴까? 굿즈는 소녀 생각을 하니 자꾸만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기하게도 응효는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몸을 들썩거렸습니다. 어이가 없던 굿즈는 응효에게 말하였습니다. 잘됐다. 결혼할 때 혼수로 네 놈을 넘겨야겠구나. 그러자 응효는 들썩거리던 것을 멈추고 다시 점잖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굿준의 말을 알아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응효와 굿준 둘은 투닥거리면서 가다 보니 시원시원 숲에서 나오게 됐고 드디어 용의 동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응효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굿준은 응효를 동굴 밖에 쉬게 하고 한숨을 크게 들이내쉬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입구서부터 어찌나 고약한 냄새가 나던지 현기증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앞이 아예 캄캄한 정도는 아니라 두려움은 조금 없어졌습니다. 이때 점점 용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굿즈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살금살금 걸어가던 그때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박쥐들이 굿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굿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박쥐들이 도망가더니 갑자기 불길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콩, 콩. 잘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언가가 굿준을 향해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굿준은 그것이 용임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가방에서 소녀가 그려준 여인의 초상화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떤 놈이 나의 잠을 깨운 것이야? 동굴 속 용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굿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용의 몸짓 때문에 빛이 가려져서 용의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굿준은 정신을 차리고 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전 옆마을에서 온 한 청년인데 용님의 부인 되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용은 굿준의 말을 듣고 실실 웃으며 오냐, 오래 기다렸다. 그래, 어서 한번 그 얼굴을 보여달라. 라고 흥분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굿준은 침을 한번 삼키고 다시 용에게 말하였습니다. 잠시 눈 좀 감아주시겠습니까? 이 처자가 글쎄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잠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잠시 눈을 감아주시면 밖에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에 용은 대답했습니다. 허허, 딱 내 스타일이구만. 좋다. 얼마든지 눈을 감고 있으마. 굿준은 그 처자에 대해 한마디 더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님께서 처음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이 처자를 보고 나서 바로 들이대시면 처자가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갖게 되면 이 처자도 적응을 하여 용님의 아내가 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다가서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두었다가 눈을 뜨신 후에 예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자가 예쁘다라는 칭찬을 워낙 좋아해서 꼭 예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용은 이미 신나서 굿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건성건성 대답하고 어서 처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굿준은 밖에 나가는 신용을 하면서 가방 속에 소녀가 그려준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진 그림과 아싸메론 꽃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뒤에 아싸메론 꽃을 붙여놓고 다시 용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의 입에서 예쁘다라는 주문을 나오게 하여 용을 재우려는 전략을 세운 굿준의 표정은 세상 어느 사람보다 진지합니다. 굿준은 그림을 들고 다시 용에게 갔습니다. 아직 용은 눈을 감고 있었고 굿준은 조용히 용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벽에 그림을 걸어두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되었습니다. 어서 눈을 뜨시지요, 용님. 눈을 뜬 용은 여인의 그림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미녀가 벽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벽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니죠. 소녀의 그림이 너무 실물 같아 용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용은 정신을 겨우 차리고 입을 떼었습니다. 오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더냐? 당연히 아무 말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굿준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굿준의 계획에는 용이 그림을 보자마자 예쁘다라는 말을 하게 해서 영원히 자기 하는 계획이었지만 역시나 아까 용이 건성으로 굿준의 말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보자마자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까먹었나 봅니다. 굿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는 게냐? 수줍음이 많다고 말은 들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냐? 용은 말했지만 역시나 그림은 대답이 없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그 수줍어하는 모습이 딱 내 배필로 제격이구나. 좋다. 그럼 말이 어렵다면 혹 춤을 춰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몸 앞에서 친히 이뻐해주겠다. 굿준은 마음속으로 온갖 욕을 하면서 제발 좀 이쁘다라는 말을 하라고 소리 없는 외침을 했습니다. 어허, 춤도 싫은 게냐? 아, 내가 계속 널 보고 있어서 쑥스러운 것이구나. 알았다, 알았어. 내 눈을 더 잠깐 감고 있을 테니 너도 춤을 출 준비를 하고 있거라. 용의 말을 들은 굿준은 이대로 가다간 그림이란 게 들킬 게 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굿준이 가서 손을 쓰지 않는다면 용은 곧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차릴 것이며 소녀가 있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굿준에게는 지금 당장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용을 재우기 위해선 굿준 자신이 아싸메론 꽃을 보고 예쁘다라고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굿준도 함께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될 게 분명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겠다. 이번에도 묵묵부답이면 나도 못 참겠구나. 용의 심기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나 봅니다. 굿준은 돌이킬 수 없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용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여인의 그림을 용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여인의 그림을 그림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림 폭은 다행히도 굿준의 키만큼 커서 딱 가려지기 좋았습니다. 굿준이 그림을 들고 가려지자마자 용은 눈을 뜨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나도 충분히 기다렸구나. 어서 너의 무용을 보여달라. 굿준은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는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지막까지 용을 물리치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림 위를 잡은 손을 흔들면서 그림을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그랬더니 정말 실제로 웨이브를 하고 있는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용의 눈에는 한 명의 선녀가 자신을 유혹하는 상황에 이미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소녀의 그림 실력과 굿준의 손재간이 용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법같이 용은 넋을 놓은 상태에서 입을 떼며 한마디의 말을 하였습니다. 오호, 예쁘구나. 그림 뒤에 서 있던 굿준은 자신의 코앞에 붙어있는 그림 뒤에 서 있던 굿준은 그림에 붙어있는 아싸메론 꽃의 마법 향기를 가장 먼저 맡았습니다. 곧이어 동굴 안에서는 아싸메론 꽃의 향기가 넓게 퍼졌고 용의 코에도 곧 들어갔습니다. 용은 침을 흘리며 좋아하던 상태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굿준은 성공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점점 잠이 오지만 그래도 소녀를 용에게 시집을 안 보내도 된다는 사실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굿준은 잠이 미친 듯이 왔지만 소녀가 건네준 해바라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말했는데, 이야기도 나누자고 약속했는데 못 지키겠소. 그래도 용에게 시집을 안 가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오. 난 잠깐 잠 좀 자겠소. 라고 말하곤 새근새근 용과 함께 깨지 않을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한편 유튜브 마을. 유튜브 마을에서는 굿준이 떠난 지 벌써 이틀이 다 돼갑니다. 원래였으면 소녀는 내일 용에게 시집가는 날인데 혹시 굿준님이 용을 물리쳤나 기대도 해보지만 사실 물리치지 않아도 되니 무사히 살아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늦은 밤 그때 누군가 소녀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소녀의 아버지는 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마을 이장님과 하얗고 길게 내려온 턱수염을 가진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이장님이 말하였습니다. 이복에 내가 자매 마법사를 모셔왔네. 자네의 딸이 내일 시집을 가는데 그래도 오늘 푹 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매 마법사님을 모셔왔네. 오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소녀와 소녀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자매 마법사는 이미 저희 집을 다녀가셨는데. 이장님은 소녀의 아버지 말에 대답하였습니다. 자매 마법사가 이분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오?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시는 분인데 이장인 내가 혹시 잘못 데려왔을까? 그때 옆에 있던 자매 마법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자매 마법사라는 친구가 굿준이라는 사내라고 하지 않던가요? 어리둥절한 소녀는 대답하였습니다. 네, 굿준이라는 분이 자매 마법사라고 하셨습니다. 자매 마법사는 허허, 이 녀석 이젠 내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군요. 그 녀석은 내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나의 조수요. 마법사는커녕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이란 말이오. 사실 굿준은 소녀와 소녀의 아버지를 속이려고 속인 것이 아닙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굿준을 처음 봤을 때 굿준은 자신이 마법사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굿준을 보고 반가운 나머지 소녀의 아버지는 굿준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녀의 사정만 이야기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어 자매 마법사가 말하였습니다. 그나저나 굿준 이 녀석은 어디 있어? 내 홍군형을 내야지. 소녀의 아버지는 자매 마법사의 말을 듣고 조심스레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그게 굿준이란 사내는 용을 물리치러 갔습니다. 자매 마법사는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이건 또. 분명 굿준은 소녀의 잠만 재우려고 온 거 아니었소? 근데 왜 용을 잡으러 간 것이오? 그 용이 포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았소? 안 말리고 뭐 했던 것이오? 소녀는 그제서야 굿준이 자신을 위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용을 물리치러 갔다는 사실을 안 나머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저희는 굿준이 마법사인 줄 알고 용을 쉽게 물리치고 올 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매 마법사는 혀를 차며 얼른 지금 굿준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마 그 녀석 아싸메론 꽃으로 용을 재우려고 한 것 같은데 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물리쳤다 해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면 자신과 같이 잠을 자는 방법으로 물리쳤을 것이오. 빨리 가야 하오. 자매 마법사는 이장집으로 가서 용의 동굴이 표시된 지도를 받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거리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장의 집 문 앞에는 소녀가 조그만 가방을 맨 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저도 따라갈 거예요. 소녀의 말을 들은 자매 마법사는 다그쳤습니다. 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생물이 아니오. 그 녀석이 하루아침에 그리 쉽게 결정해서 갔다고 한들 쉬운 상대가 절대 아니오. 소녀는 지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욱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대였다면 또 굿준이 마법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 절대 보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마법사는 소녀의 눈을 보고 얼핏 1년 전 굿준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스승님, 유튜브 마을 또 안 가시렵니까? 왜 이 녀석아? 거긴 여름에 가야 제맛이야. 다른 계절에는 볼 맛이 안 나. 아니, 여름 말고 가을도, 겨울도, 봄도 이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마을에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게냐? 하하, 꿀단지는 아니지만
사실 한눈에 반한 여인네가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순해 보이고 맑던지. 저 스승님, 한 번만 다시 마을에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예끼 녀석, 하라는 수양은 안 하고 애먼 여자 생각만 하고 있느냐? 그럴 거면 짐 싸서 썩 꺼지거라. 난 이런 제자를 둔 적 없으니. 그 이후로 굿즈는 자매마법사 아래에서 엄청난 공부와 수양을 한 결과 1년 만에 하산할 실력까지 또 달하였습니다. 자매마법사는 그런 굿준을 보며 처음 봤을 땐 아무것도 모른 꼴통인 줄 알았더만 꽤 하는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만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생각을 멈춘 자매 마법사는 다시 소녀를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소녀 때문에 그 녀석이 그렇게 수양을 열심히 했구나. 하루라도 더 빨리 보려고. 마법사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좋다. 대신 소녀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해야 한다. 내가 도망치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 알겠느냐? 소녀는 결의에 다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참외 마법사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어느덧 두 사람은 동이 틀 때쯤 시원시원 숲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소녀는 자매 마법사의 걸음 속도가 벅찼지만 이 길을 걸어왔을 굿준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녀는 혼자 굿준을 생각하며 걷고 있던 때 두 갈래길을 마주하였습니다. 자매 마법사는 지도를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은데 긴 고민 끝에 자매 마법사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독자 구독자 전병 돌파. 주문이 끝나니까 갑자기 숲속에서 살고 있던 귀여운 동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살금살금 나온 동물들에게 마법사는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길을 지나간 남자 사내 아이 못 보았느냐? 그러자 토끼 한 마리가 옆에 다람쥐에게 말하였습니다. 지나간 사람이라면 혹시 그 사람 아닌가? 토끼의 말을 듣고 다람쥐가 말하길, 아, 그 백마탄 왕자님? 소녀는 다람쥐에게 물었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이라니? 다람쥐는 이어 아니 어떤 잘생기신 남자분이 의기양양하게 흰 말을 타고 간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던지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사람 말고는 이 길은 아무도 안 지나갔습니다. 자매 마법사는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동물들의 말을 듣고 동물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참네, 백마탄 왕자님이라니 이 녀석 가지가지 하는구나. 마법사는 허심탄회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소녀는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용을 만나러 간 순간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가셨군요. 멋져. 자매 마법사는 소녀의 끝의 말을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냥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넘겨들었습니다. 그러고 한참을 걷다가 응효가 서 있는 크나큰 동굴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곳인가? 어린 녀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매 마법사는 응효를 쓰다듬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어서 들어가요, 마법사님.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소녀는 당장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잠깐. 용이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잖나. 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겠다. 소녀는 마법사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해바라기를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소녀가 그린 그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단박에 굿즈님을 알아채고 자신을 잡으려는 마법사의 손을 뿌리친 채 굿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죽었는지 확인해보니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고 또 다친 곳도 없어 보였습니다. 참외 마법사는 굿준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녀석, 그림 뒤에 아싸 메론꽃을 붙인 거 보면 욕만 채우려는 계획이었는데 뜻대로 안 돼서 자기까지 같이 잠든 모양이군. 소녀는 울면서 마법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서 깨워주세요, 마법사님. 마법사는 소매에 파란 약물통을 꺼내어 굿준의 입에 한 숟갈 부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굿준은 잠에서 깨어 눈앞에 있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소녀가 여긴 웬일로? 갑자기 굿준의 머리에는 마법사의 지팡이가 내리꽂혔습니다. 네 이놈, 내 모든 비법을 전수받고도 그리 목숨을 쉽게 쓸 것이냐? 참외 마법사는 굿준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이후에 참외 마법사는 용의 상태를 보고 소매에서 빨간 약물통을 꺼내어 용에게 한 숟갈 먹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약입니까, 스승님? 굿준의 말을 들은 마법사는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은 평생 자도 모자르다. 나의 마법이 아니면 깨지 못할 약이니 소녀도 안심하고 살아도 될 것이다. 소녀는 굿준을 얼싸안으며 좋아하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굿준은 소녀의 포옹이 너무 좋아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이내 이어 대답하였습니다. 돌아가서 얘기나 좀 더 마저 할까요, 우리? 소녀는 대답하였습니다. 네, 얘기해요. 평생 동안 얘기해요. 동굴 속에 나와서 굿준은 소녀와 함께 응요를 탔습니다. 스승님은 이제 어딜 가실 생각이십니까? 굿준의 말에 마법사는 대답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틀렸구나. 처음 온 이곳을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 나는 좀 조사를 좀 해야겠다. 그럼 스승님 댁에서 뵙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마을에 볼일 좀 보고 바로 댁으로 가겠습니다. 굿준의 말을 들은 자매 마법사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이제 그만 와라. 더 가르칠 것도 없다. 이제 그만 하산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거라. 난 그럼 이만. 굿준은 떠나는 자매 마법사의 등을 보면서 스승님 너무 갑작스럽습니다만 라고 말하였지만 이미 자매 마법사는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가요 굿준님. 소녀는 굿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굿준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이야기 마저 해야죠. 굿준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아, 맞아. 아니 글쎄, 우리 처음 만나던 작년에 그렇게 둘은
응용과 함께 시원시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네요. 2막이라는 동화의 대장정이 끝났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괜히 동화 만들어서 막 동화 읽는다고 다른 롤플레이 듣고 싶어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롤플레이도 못 들려드리고 오글오글거리는 자작 동화 안에 이제 이 동화 ASMR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이야기도 빨리 쓰고 편집도 빨리 하려고 좀 어설픈 부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다음 찾아뵙는 ASMR에는 더 이제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더 빨리 찾아뵈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잠 꿀밤 하시고요. 안녕.